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은 원래 이게 레슨을 할 때 OT 시간에 이걸 하는데 이걸 시간 빼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는 게 편한 것 같아서 또 이거는 실력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좋은 내용이라 포커 10개명 중에 첫 번째는 게임을 놀이로 대하자는 거예요. 이 게임은 좀 통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근무량이 일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1급이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 게임을 시작을 했을 때는 다들 처음에 놀이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제 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솔직히 프로로 전향을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이 게임은 놀이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라는 작품에 나오는 문구인데, 최고의 지적인 작업은 놀이에 불과하며 그것은 현실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언제든 현실이 힘들어지면 내던져진다. 하지만 아름답고 고귀하며 즐거운 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문장이죠. 저도 이거를 놀이로 대했을 때 게임이 훨씬 더 잘 되고 볼륨도 많이 들어가고 창의적인 생각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은 세션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은 공부를 하고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되게 일처럼 느껴져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거는 프로시거나 이미 아니면 프로를 지망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취미 유저시거나 해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어서 제일 처음으로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게임은 독립시행 게임이에요. 영어로는 인디비주얼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각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은 주사위 던지기를 하는데 앞에 6이 3번 연속 나왔어요. 그러면 네 번째에 던질 때 6이 나올 확률은 몇이에요? 똑같이 6분의 1이에요. 왜? 저번에 주사위에서 6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건이 이번에 던지는 주사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포커도 똑같아요. 저번엔 뽀뽀리 안 떴으니까 이번엔 뜰 거다. 아무 영향이 없죠. 농담으로는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믿으면 안 되겠죠. 다 런이 좋아서 내 전략을 이렇게 하겠다. 다 독립시행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또 멘탈적으로 해석하면 이론적으로 열리지 않아야 하죠. 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습득을 하면은. 물론 열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에어라인 대 킹스를 졌어요. 그러면은 독립시행 게임이니까 다음 핸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일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멘탈적으로 영향을 받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공격이 항상 유리하다예요. 이 게임은 공격이 항상 유리합니다. 축구 같은 게임은 수비가 유리해요. 왜냐면 공격이 그 공이라는 그 되게 어려운 물체를 갖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수비는 근데 자유롭죠, 발이. 포커는 공격이 항상 유리합니다. 왜? 공격하는 쪽에서 에어라인 킹스가 항상 있거든. 공격하는 쪽에서 항상 셋이 있거든. 그래서 공격이 항상 유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 버튼을 너무 많이 누르고 레이즈 버튼을 너무 안 눌러요. 거기서 조금 수익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10개명은 조금 더 이제 게임 내적인 내용이었는데 공격적으로 게임을 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 4번이, 이거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던 간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이기려면 남들이랑 다르게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내가 특정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서 남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체크레이즈를 넛으로만 해,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어렴풋이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하는 생각은 그 자기가 하는 생각과 별개로 생각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5번은 뱅크롤에 관련된 얘기인데 현실에서도 좀 쓸만한 내용이죠. 베리언스는 언제나 상상 이상이에요. 매일 겪는데도 정말 대단해. 뭐 예를 들면은 동전 던지기를 100만 번을 하면은 뭐 32번 연속 앞면이 나오는 그 구간도 있대요. 우리도 현실을 살 때 막 현실에서 막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거나 좋은 일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포커도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 2달 동안.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거는 플레이어가 너무 베드런에 있기 때문에 판단이 안 좋아져가지고 실력이 감소해가지고 더 못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1번 당신이라고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베드런에서는 게임을 좀 더 못합니다. 그리고 2번이 뭐냐면, 그냥 동전 던지기만 해도 뭐 앞면이 30번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동전
던지기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앞면이 한 20번 나오니까 앞면이 더 잘 안 나오게 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베리언스는 언제나 상상 이상이니까 뱅크롤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저도 뱅크롤 관리 잘했으면 지금 500방 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은 불확실함에 걸어라 인데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대값이라는 거는 효용 곱하기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100%인 거를만 고르잖아요? 아니면 확률이 높은 것만 고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효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대값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도 있는데 만약 특정 에너지, 특정 재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이 정도 돈은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가 있죠. 똑같아요. 포커도 일단 테이블에 앉으면 이건 잃어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칩을. 그래서 파도즈가 안 나와도 띄우러 들어가야 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블러프 성공률이 꽤 낮아 보여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6번을 다시 말하면 좀 블러프를 많이 하자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블러프를 너무 덜 합니다.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팟 사이즈 벳을 했을 때 51%만 성공해도 이득이에요. 50.001%만 성공해도 이득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팟 사이즈 벳을 할 때 거의 한 7, 80%는 성공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50%만 성공해도 본전이에요. 블러프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물론 블러프의 정교함 같은 거는 레슨 때 다뤄드릴게요. 7번은 요약하면 폴드를 잘하는데 이건 일화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다니던 포커룸에서는 1000원을 내면은 턴카드나 리버카드 한 장을 보여줬어. 레빗 헌팅으로. 내가 플랍에 폴드를 할 거야. 근데 턴카드가 궁금해. 그럼 1000원을 딜러한테 주면은 턴카드를 보여줬어요. 딱 기대값이 마이너스 1000원인 행위죠. 그냥 1000원을 돈에 태우는 거죠. 그냥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걸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은 카드를 되살릴 수도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정말 많이 그 1000원을 줬어요. 더핑 카드를 보고 싶어서. 근데 더핑 카드가 보드에 있는 카드일 수도 있는데 상대 카드일 수도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더핑 카드를 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을 엄청 태워요. 그래서 콜을 되게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 프리플랍에 콜이 되게 넓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플랍부터 계속해서 넓은 레인지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게임을 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넓은 레인지로 플레이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 게임은 좁고 강한 레인지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그래서 폴더를 잘하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8번은 또 약간 이제 수학적인 건데 모든 행동은 파도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덕폴크라는 제가 좋아하는 포커 프로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가 에퀴티가 부족한 핸드로 돈을 넣게 만들고 에퀴티가 충분한 핸드를 폴드하게 만드는 게 이 게임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보다 좋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에퀴티가 충분하냐 충분치 않느냐는 파도지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이고 싶다 그러면은 안 좋은 오즈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콜을 받고 싶다 이러면 좋은 오즈를 줘야 돼요. 상대에게. 물론 좋은 오즈와 안 좋은 오즈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레인지 구성 어떻게 짜느냐도 있겠지만 방금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 일부러 틀린 문장으로 썼고 레슨 때 수정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고전 물리학이 현대에서도 쓰이듯이 틀린 말이지만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이렇습니다. 파도즈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파도즈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익혀야 돼요. 이런 거는 유튜브 보면은 다 나올 텐데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을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 9번은 이거 원래 1번으로 뺐던 건데 1번은 문학적인 걸 하고 싶어서 1번은 냅뒀고 9번은 각 핸드는 최대 기대값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근데 진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에요. 되게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차차 다룰 건데 여기서만큼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건물을 세울 때 기둥부터 박잖아요. 그 밑에 집안을 잘 어떻게 세팅을 해놓고 이게 약간 그 근간이에요. 건물의 근간이에요.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게임이 잘못되진 않아요. 포커 친지 한 3년 차쯤에 되게 망가졌었는데 이 중요한 전제를 까먹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하시고 포커 커리어를 쌓아가시는데 언제나 큰 등불이 될 거예요. 10번은 스타일을 만들지 말자예요. 이게 마지막인데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종종 듣는 질문인데 이 세치포님은 어떤 스타일로 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람은 스타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맞춰가야 돼요. 무조건 상대를 맥스로 카운터 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니까 여기서 블러프를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9번이랑도 연계되는 말인데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그때그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번이고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